저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빠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 또 운동으로만 빼시는 분들은 운동을 멈추는 순간 살이 찌게 됩니다. 지방이 잘 타는 몸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장기를 챙기시면 평생 살이 안 찌는 몸 유지 다이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식사법과 생활습관을 안내하는 완전해도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칼로리 음식이 아니고요. 건강한 신진대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동일한 양을 먹었는데도 어떤 분은 살이 확 붙고 어떤 분은 체중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진대사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신진대사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 몸의 내장기관, 오장육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포인트로 저는 간 건강과 장 건강을 꼽습니다. 일단 장은 비만세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못된 세균, 유해균이 많은 환경에서 비만세균 때문에 살이 계속 찌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대부분 저칼로리 식단을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음식의 양을 확 줄입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태우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칼로리와 운동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확률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간 건강에 신경을 써서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자라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은 우리가 막 비빈다고 해서 빠지지 않아요. 저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빠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 또 운동으로만 빼시는 분들은 운동을 멈추는 순간 살이 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이 잘 타는 몸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지방 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장기는 간입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당을 합성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아주 거대한 화학 공장이거든요. 간이 튼튼해야 지방이 잘 태워지고 잘 분해되고 우리 몸에서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부분 비만인 분들의 건강 상태는요, 간이 나쁘고요, 지방간이나 간염 이런 상태에서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진대사를 만드시고요, 건강한 오장육부 중에서 간과 장 이 두 가지 장기를 챙기시면 평생 살이 안 찌는 몸 잘 유지하는 유지 다이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과 장을 바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음식 하나가 있는데요. 과일 식사입니다. 아침 과일 습관 지금 증부판을 작업 중인데 이 책을 작업하시는 분께서 그냥 아침에 과일을 먹었는데 한 달에 3kg가 빠졌고 피부가 아주 맑아져서 보는 사람들마다 피부에 뭐 했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대요. 사실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샐러드를 또 그렇게 많이 드세요. 포케 식사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물론 샐러드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풀 위주로만 먹게 되면 에너지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한 끼 식사는 샐러드를 겸해도 무관합니다. 과일과 함께 드시면 일단 포만감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무엇보다 간과 장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특히 간에서는 제가 간 해독, 지방대사 이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간이 해독하는 과정이 1단계, 2단계 두 개가 있는데요. 1단계에 필요한 독소를 불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A, C, E나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과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단 저칼로리나 당분 빼고 단백질 위주로 많이 가요. 감량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유지할 때 밥을 먹는 순간 다시 살이 찌게 되는 몸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6대 영양소를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유지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저나 제 주변의 분들은 과일 식사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좀 더 심한 비만인 분들이라면 여기에 좀 해독 주스까지 하루에 물처럼 계속 드신다면 보다 더 빠르게 감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대 영양소 모두 다 드시는 것이 좋고요. 효소, 물까지 포함하고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까지 더한다면 9대 영양소를 잘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양소가 불균형적인 식사를 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대부분 요요가 오기 때문에 이 영양소 챙기는 것을 꼭 잘 하셔야 돼요. 아침 과일 500g을 일단 드셔서 충분히 간과 그리고 장에 좋은 영양소들을 잘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점심 식사인데요. 만약에 직장인 분들
분들이라면 많은 음식들을 선택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생선과 달걀과 두부 같은 단백질을 꼭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미 잡곡밥에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 같은 식사를 하셔서 점심에는 너무 배고프지 않게 단백질과 탄수화물도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저녁 식사는 릴렉스가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과하게 드시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수분이 좀 많은 식사, 과일과 샐러드 정도 식사를 하시고요. 단호박이나 고구마 같은 이런 것들을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세 끼 식사를 구성하시면 일단 영양소도 많고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고 자연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자연의 질서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사람의 몸도 이 자연의 질서가 있는데요. 내추럴 하이진, 자연위생학에서는 세 가지 리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출 주기, 흡수 주기, 동화 주기, 세 가지 주기예요. 그 중에서 배출의 주기는 몸에 있는 독소들,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배출 주기가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예요. 이때는 우리 몸이 막 흡수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보내는데 최적화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시죠? 화장실 가시잖아요. 바로 배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출에 좋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 과일 식사가 가장 좋은 아침 식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아침 과일 습관을 만들어 가신 분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몸이 가벼운 줄 몰랐다. 화장실 2, 3일에 한 번씩 가는데 매일매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칼로리에 기반한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칼로리 자체가 다이어트의 문제다. 당이 다이어트의 문제다. 이런 접근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로 음식에 들어가는 감미료들은요. 궁극적으로는 뇌의 시상하부를 교란시키게 됩니다.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이 신경들이 바로 뇌의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칼로리 차원이 아니고요. 배고픔과 포만감을 우리 몸이 잘 구분하지 못하게 돼서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는 몸으로 바꾸게 됩니다. 항상 저는 가공된 거, 또 인위적인 거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좀 볼지 모르지만요. 장기화가 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은 가장 자연의 상태를 가까운 걸 추구할 때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7이나 40자로 같은 경우는요, 사실 BMI 지수가 30 이상인 과체중, 초고도 비만인 분들을 위해서 나온 약들입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살짝 우려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몸무게의 기준이 또 워낙 낮잖아요.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50kg밖에 안 되는 분이 막 43kg를 도전하기 위해서 위고비 드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초고도 비만, 또 지나친 비만인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저는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약의 기전을 보면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GLP-1 수용체 작용을 해서 뇌나 또 위장관, 췌장에 이 수용체들이 식욕을 억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식욕이 너무 왕성해서 음식을 너무 절제하지 못하는 초고도 비만인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신진대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저는 꼭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고비를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위장관 문제도 오고요. 계속 오심, 구토 이러한 문제들도 오고요. 드물게 췌장과 또 담석, 담낭에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육 감소가 같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지방을 분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지만 근육도 같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멈추는 순간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약을 활용하실 때는 신진대사를 좋게 만드는 식사법을 같이 꼭 병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위고비의 부작용을 좀 보완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대사까지도, 혈당 문제까지도 잡아줘서 식욕 억제와 함께 지방 대사까지도 조절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근육 감소와 같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체중의 감소지 지방을 직접적으로 막 태워주는 약물은 아니다 보니까요. 너무 미움을 위해서는 사용을 꼭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다이어트는 굶는 다이어트입니다. 운동선수나 또 모델분들 좀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일반인 분들이 굶는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일상생활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굶는 순간은 살이 빠지지만 기아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에 음식이 들어오면 일단 저장하는 형태로 몸이 바뀌어버립니다. 평생 굶을 순 없잖아요. 식사를 하는 순간 요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초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기초대사량 정도는 이 칼로리 섭취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초저칼로리로 식사를 하시잖아요. 나중에 굶는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내 몸에 건강한 신진대사를 만들면서 건강하면 사실 살이 안 찌거든요. 살이 쪘다라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하시고 특히 장과 간에 좋은 식사를 반드시 하신다라면 건강한 몸이 되면서 다이어트도 자동으로 되는 이런 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살을 뺀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이 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일단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꼭 목표로 하시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좋겠다라는 좋은 습관이라면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아침 과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변비 좀 많은 경우도 있고요. 피부도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이 변비와 피부를 또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정말 좋은 식사입니다. 당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인슐린을 자극하는 포도당이 더 적은 식사가 과일 식사입니다. 사과라든지 귤이라든지 이런 제철 과일들을 500g 정도 챙겨 드시면 건강에도 또 미용에도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